과거에 제가 좀 어릴 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는 투자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투자법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내가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 말고 이 세상에 누군가는 분명히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책으로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읽어본 편인데,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읽어봤던 그런 다양한 책들의 요약본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본, 압축본.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번씩 언급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가치투자 세계에 있어서 교과서로 불리는 책이죠. 그런 책의 내용이 중간중간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방식도 전통적인 가치투자를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 검증된 방식으로 우리나라 실제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가치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잃지 않는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K라는 은행이라고 칩시다. K라는 은행이라고 쳤을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으러 왔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금액이 1억이라서 1억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1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은행이 어떤 식의 방식을 취하냐면, 당신이 1억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1억을 빌려주겠다. 대신에 현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가져와라. 1억 5천 정도를 가져와서 우리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둬라. 그러면 은행에서 그 계좌가 출금 안 되게 잡아놓고 그걸 담보물로 해서 1억을 빌려주겠다. 이런 유형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빌리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자기는 1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현금으로 1억 5천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방식은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수가 없거든요. 1억을 빌려주지만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로 잡아놓은 돈이 대출금이랑 이자를 포함한 금액보다 훨씬 큰 돈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은행에서 현금성 자산을 담보물로 잡아놓던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거 얘기를 하죠. 근데 돈을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1억을 빌리려는 사람이 1억 5천을 집어넣고 1억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주식시장에 반영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자주 있고, 그런 경우에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은행이 했던 것처럼 투자를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방식이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어들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돈을 잃지 않겠다, 원금은 지키겠다, 이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의 투자법에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로 성과도 내고 책으로도 쓰여진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내용들 중에 공통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실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간단한 재무제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채가 698억, 거의 700억 가까이 있어요. 부채는 남의 돈이죠. 빌려온 돈이든지 아니면 내가 남한테 줘야 될 돈. 이게 초보자분들은 은행에서 빌려온 돈, 그런 돈만 부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번 달에 내가 자재를 샀는데 이달 말에 계산서를 끊고 다음 달에 그 자재에 대한 비용을 송금하기로 했다. 요런 돈도 부채입니다. 주로 매입 채무죠. 그거 말고도 세금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될 예정이고 줘야 되는 돈, 이런 게 전부 부채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죠. 어찌됐건 이 회사는 부채가 698억, 거의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본, 자기 돈이 6,200억. 그러니까 부채랑 자기 자본을 처음에 제일 먼저 비교를 해봐요. 부채랑 자기 자본이 똑같으면 부채 비율이 100%겠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가 좀 넘죠. 대충 계산했을 때 한 15% 정도? 회사의 부채 비율이 15%, 뭐 이런 수준이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여기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부채가 낮은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부채는 아무리 나빠도 100% 이하 그 상태를 유지하든지, 좀 선호하는 거 같은 경우는 50% 이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자산 쪽에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이쪽에 성격을 좀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업종에 따라 조금 틀리죠. 만약에 제조업인데 무형자산의 비중, 비유동자산에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비유동자산에 무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제조업인데 이건 좀 바람직하죠. 그리고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의 특징이 부채도 없으면서 현금성 자산 이런 쪽의 비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이 400억이 넘고요. 순수한 현금성 자산이 400억이 넘고 유동금융자산이 500억이 넘는데, 현금성 자산 400억이랑 유동금융자산 500억을 합하면 900억이 넘죠.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다 합쳐도 700억인데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저 부채를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할 때는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는 보지 않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쥐어짤 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만약에 유형자산이 4천억인데 이걸 굉장히 짜게 계산해서 한 2천억 정도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해도 이 회사의 총자산은 아무리 짜게 계산해도 4,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회사가 가진 부채 700억 정도가 있는데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다 지우게 되면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한 3,800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을 굉장히 짜게 계산한 다음에 전체 부채인 700억을 빼고 그러고 남은 순수한 자산이 3,800억, 4천억 정도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700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700억 정도,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재가 절반도 안 됩니다. 50%가 안 돼요. 매출 원가로 봤을 때 250억에서 300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 베이스로 봤을 때 대충 한 300억 정도 3개월에 쓰는데, 이 회사의 재고를 봤더니 재고가 300억 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원자재라든지 완제품이 3개월분을 재고로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마진도 굉장히 큰 편인데 제조업에서 이런 정도의 마진이 발생하려면 사실은 독점밖에 없죠. 재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만 봐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에이스 침대라는 회사입니다. 침대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죠. 정확하게는 독과점인데 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랑 이 회사랑 서로 주주관계다 보니까 실제로 친형제고 시장에서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납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죠. 회사를 평가해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두 번째는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장기간 동안 너무 안정적이어서 적자 낸 적이 없다. 배당이 끊긴 적도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어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가 마진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를 해봤을 때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10달러짜리인데 지금은 5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싸다.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회사가 내고 있는 수익성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서 얘기하는 저평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독점 기업, 해자가 높은 기업 이런 조건도 충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제로 하나씩 계속 살펴볼 건데,